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있는 대로 다 까!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바람에 날려. 네, 안녕하십니까?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시작하겠습니다. 바람에 안동이 나간 4대 천왕 이동영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침으로 옮기고 방송 폐지된 줄 알았는데 하고 있구만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괜찮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안 나와서 조회수가 많이 떨어졌을 텐데. 약간 그런 점은 있죠. 지난번에 이 정봉주 전 의원 나와서 또 조회수 좀 올리고. 아, 그래요? 이동영 작가가 아마도 정봉주 전 의원의 기록을 깨지 않을까?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우리 작가님이 집요하더라고. 몇 번 거절하면 안 할 줄 알았는데. 우리 이윤희 작가가 집요하게 성사시켜서 다행입니다. 오늘 이준석, 윤석열, 민주당 항상 요새 방송 순서가 이렇습니다. 이준석 돌풍이라 이준석, 윤석열, 민주당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준석과 윤석열, 지금 윤석열 일단은 입당은 할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모르죠, 그거요.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 그래요? 지금 70년 헌정 역사상 이런 인물은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어떤 측면에서? 봤습니까? 어떤 측면에서?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다들, 대변인까지 임명했는데? 그러니까 다들 대권에 도전한다고들 알고 있는데 아직 공식으로 정식으로 출마 선언도 하지 않았어요. 출마 선언이 아니라 정치하겠다는 말도 안 했어요. 그렇긴 하죠. 근데 했던 모든 행보들은 정치적인 행보라서 사실은 정치를 이미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70년 헌정 역사상 이런 정치인이 있었냐고요. 특히 대권에 나간다는 사람은 나의 사상, 나의 비전, 나의 철학 이런 것들을 유권자들한테,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 사람이 그 5년간 우리를 이끌어갈 지도자구나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고 들리는 거는 전언밖에 없어요. 측근이 그랬대더라. 그렇지. 같이 만난 사람이 뭐라고 했다더라. 그래서 논란이 되면 오해입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도 느끼겠습니다만은 지금 윤 전 검찰총장이 사표를 3월달에 썼잖아요. 3월 초에. 그리고 나서 지금 한 3개월, 지금 4개월째 접어드는데 우리 언론이 계속 호의적으로 써줬어요. 열공중. 누구 만나면 그게 무엇이냐 물어.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런데 지난주부터 서서히 조금 비판적인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특히 이렇게 간 보는 거에 있어서 빨리 나와야 된다. 이게 과연 옳은 일이냐 이렇게 쓰고 있는데 앞으로 더 이런 비판 기사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결정해야 됩니다, 지금. 근데 대변인 인선은 했고, 대변인들이 지금 이제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까지 대선 후보가 나와서 대변인을 임명을 하고, 대변인이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방향, 계획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해줬던 경우가 있었나요? 없죠. 그것도 처음 본 것 같은데. 보통의 대선에 나간다는 사람이 자기 생각 같은 거 언론하고의 인터뷰라든가 국민하고 직접 만나서 다 얘기하는 거고 그 모자라는 부분 아니면 해석이 필요한 부분 이런 거 대변인이 추려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대변인 2명 임명했다 그러고 대변인을 통해서 나오는 건데 대변인 워딩 잘 보세요. 그럴 듯 6말 7초 6말 7초. 뭐예요, 그게? 6월 말이고 6월 말이고 7월 초면 7월 초지. 아직 결정이 안 됐나 그것도 사실은 결정이 안 됐으니까 대변인이 모르겠습니다. 대변인이 윤 전 총장을 압박하려고 6말 7초로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대변인이 말한 것 중에서 윤석열 총장은 이제 보수뿐만이 아니고 중도 그다음에 탈진보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주간 탈진보까지 다 아우르는 통합 세력이 되겠다. 압도적으로 승리해서 제대로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민주당 빼고 다 하겠다는 얘기죠. 그 말은. 민주당 빼고 다 하겠다. 다른 데는 다른 사람들이랑 다 손잡아도 민주당하고는 안 잡겠다. 그런 얘기예요. 삼지도 갈 수 있다. 국민의힘도 갈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은 아니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다 모여서 날 찍어달라 이런 이야기죠. 그 반문재인으로 끝까지 가보겠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정치라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어떤 것에 반해서
반대만 해가지고는 특히 국회의원은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대통령까지 오르는 거는 굉장히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윤 전 총장이 지금껏 어떻게 그러면 지지율을 올렸냐. 반조국, 그러니까 조국과 대립되는 관계. 그렇죠. 그다음에 추미애하고 대립되는 관계. 뭐 이런 걸로 끌어올렸잖아요. 예. 자신의 색깔이라는 거 이런 거 제외하고. 예. 그러니까 조국이 뜨면 윤석열도 뜨는 거고 추미애가 윤석열을 공격하면 뜨는 거고 자기 스스로 빛난 적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발광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자체 발광체냐 그렇죠. 반사체냐 그 논란인데 근데 정치라는 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반문연합 혹은 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날 찍어달라고 하면 국민의힘 그러니까 제1 야당인 국민의힘 등에 엎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본인은 그게 쉽게 가리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특히 이준석 대표가 되는 순간 혹은 인기가 막 얻는 순간 그렇죠. 내가 국민의힘 들어가도 되겠다. 사실은 윤 전 총장은 내가 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특히 박 전 대통령 직접 수사해서 감옥에 넣은 장본인인데 국민의힘이 들어갔을 땐 그걸 털어야 된다. 예.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고민했을 거예요. 근데 이 대표가 유세하면서 특히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대구에 가서 나 박 전 대통령한테 고마운 건 있지만 탄핵은 잘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압도적으로 당대표가 됐어요. 그러면 내가 저 당에 들어가도 되겠다라고 판단이 서겠죠. 아 그러네. 예. 다만 제가 정치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게 뭐냐면 지금 이준석 대표가 조금씩 지금 워딩이나 스타일이 좀 바뀌어가는데 예. 굳이 윤석열 아니어도 된다 이런 생각이 일단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국민의힘의 일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선수들 사이에 그게 좀 퍼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난 지방 보궐선거 때 그걸로 재미를 봤거든요. 김종인식 정치죠. 그러니까 안철수 아니어도 그렇죠. 됐다. 그때 안철수가 1등, 나경원이 2등, 오세훈이 3등이었는데 오세훈이 계속해서 역전승하면서 결국은 타이틀을 거머쥐었어요. 밖에 있던 안철수가 압도적으로 1등이었는데 당시 비대위원장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의도적으로 안철수를 폄하하고 배제시키고 뭐 3파전에도 이긴다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역시 이 보수 유권자들이 힘 있는 보수 정당에 몰렸고 예.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은 그때 선거에서 이겼죠. 또 지지율도 민주당보다 앞서고 있죠. 특히 서울에서도 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텃밭이라고 볼 수 있는 서울에서까지. 예. 이렇게 되면 자신감이 찼잖아요. 예. 결국은 51대 49로 승부는 게임은 결정 날 거고 윤석열 아니어도 우리 당 후보로서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래서 8월 버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타기 싫으면 타지 마라. 오늘 간다. 이렇게. 그 자신감이 국민의힘에 붙었거든요. 굳이 윤석열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예. 윤석열하고 이준석하고 뭐 이게 점이 있습니까? 그동안 뭐 친하게 지냈다든가 같이 정치를 했다든가 예. 없잖아요. 인연이 없잖아요. 예. 그럴 바에는 이 대표 생각은 나랑 인연도 있고 친하고 같이 당 생활도 했던 뭐 유승민, 오세훈, 뭐 김무성 이런 사람이랑 같이 가는 게 훨씬 낫다고 판단하겠죠. 윤석열 자체의 리스크도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걸까요? 그거는 조금 있을 거예요, 당연히. 아직 오픈되지 않았으니까. 검증을 안 받아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예. 후보들은 어쨌든 검증 다 받아봤거든. 예. 윤석열은 아직 검증 무대에 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홍준표, 제가 유승민, 원희룡. 예. 이렇게 늦게 데뷔를 하는 것도 검증을 최대한 늦게 받을 생각은 아닌가 그런 생각 들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한쪽에 그 리스크는 있는 것이죠. 예. 그런 생각으로 예전처럼 윤석열 아니면 우리는 다 진다 이런 생각이 국민의힘에 지금은 없다. 어떤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그렇죠. 있다. 그러면 윤 전 총장이 이렇게 계속 밖에서 자맹하는 식으로 소위 말하는 간보기 정치하면서 측근을 통한 전원, 뭐 이제 대변을 임명했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전원 정치는 그만해야 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국민에 대한 무시일 수도 있어요. 국민은 보고 싶어 하잖아요. 어떤 사장을 가졌는지. 그런데 앞으로는 정치 활동을 활발하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최근에 김대중 도서관 방문한 것도 4일 지나서 오픈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4일 지나서 자신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 보도자를 통해서 국민들은 모든 걸 다 보고 싶은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하여간 이미지 정치와 반대하는 정치를 해서 그래서 지금 1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1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야권, 뭐 민주당은 들어갈 것 같지 않으니까 야권의 지지 후보 1위를 어떻게든 뭐 입당시켜야 되는 거는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입당은 하겠죠.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은 구걸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아니 그것부터 처음 질문부터 네. 입당은 하긴 할 것
아시죠?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예. 이게 사실 정치라는 게 나머지 변수가 남은 게 있나? 입당의 지금 상황은? 우리가 예. 트럼프보다 바이든이 낫다고 하는 이유는 예. 예측 가능성 때문이에요. 가는 길이 보여요. 예. 정책이든 정치든 아 바이든이 집권하면 이렇게 가겠구나. 음. 근데 트럼프는 뭐 어떻게 할지 갈피를 못 잡잖아요. 그거랑 똑같은데 대부분의 정치인들의 가는 행동은 눈에 보입니다. 그 사람의 하는 행동을 보고 워딩을 보면 아 다음엔 이렇게 하겠다. 예.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은 진짜 모르겠어요. 그래요? 제가 이 정치 평론으로 밥 벌어먹고 삽니다만은 예. 이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다른 변수는 뭐 남아서 어떤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뭐 누군가를 어떤 의원들을 흡수해서 또 다른 뭐 진짜 삼지대를 만들겠다 그런 생각이 아직도 있다고요? 삼지대는 어렵다고 보고요. 예. 저는 아직 드랍 가능성 남아 있다고 봐요. 아직 그냥 스스로 예. 안 나오고 예. 대변인까지 다 뒀는데 그럼 그 캠프에 간 사람들은 손가락 빨아야 되는데. 반기문 총장도 캠프 꾸렸어요. 그리고 나서 드랍했어요. 그래서 예. 특정 언론사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특정 언론사 간부했다가 사표 쓰고 캠프에 들어가서 일주일 만에 소위 말하는 세둔 분들도 계세요. 그때 반기문 캠프에. 모르는 일입니다. 앞으로 이거는 저는 그래서 그 원래 언론에서 예. 조중동을 비롯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5월 등판 얘기했습니다. 5월에 나와야 된다. 그게 5월에 나와야 줘야만 아까 얘기한 예측 가능성이거든요. 그게 예. 앞으로 타임 스케줄 정치 타임 스케줄상 그래서 조중동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기대 섞인 거죠. 5월에 등판 꼭 하셔야 된다. 예. 근데 결국은 등판 안 했잖아요. 그래서 6월 등판설 있었잖아요. 예. 6월 다 갔습니다. 지금 언제 등판할 겁니까? 근데 드랍을 지금 이렇게 지지율 1인데 드랍을 왜 해요? 그래서 자 일단 7월 2일 날 예. 장모 1심 재판이 있잖아요. 아. 거기서 예. 제가 봤을 땐 유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유죄 가능성이 났을 때면 예. 자기가 던진 워딩이랑 달라지잖아요. 그 10원 한 장. 10원 한 장. 물론 피해 준 그거는 적 없다. 예. 정진석 의원의 정무적 판단의 미스였죠. 사석에서 말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됐었던 건데. 정진석 의원이 그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윤석열 측에서는 그거는 약간 와전된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국민 내리석에 10원 한 장이 박혀버렸거든요. 거기다가 사실은 정진석 의원이 10원 한 장이라는 말을 듣지 않고 본인이 과장해서 이야기를 했다? 뭐 정진석 의원한테 다시 물어봐야 되겠지만. 아니, 그러니까 정치라는 거는 예. 한번 이렇게 꼬이면은 그거 해명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정성이. 그 다음에 정진석 의원은 아무 말도 지금 못 하고 있는데 당시 보도를 보면은 MBC에서 보도를 한 걸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방송 기자가 다 녹음을 했다는 이야기거든. 통화 녹음을. 그러면 10원 한 장이라는 말은 분명히 그 정황상을 봤을 때는 정진석 의원한테 나왔어요. 예. 그러면 나머지 마지막 점선은 윤석열이 전진석에게 그 이야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남은 그렇죠, 건데. 그거죠. 예.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아내 사건도 아직 대기하고 있고 음. 중앙지검에 뭐 한동훈 폰도 아직 중앙지검에 있잖아요. 그 김건희 씨 사건 같은 경우는 기소가 안 되지 않았어요? 아직 기소는 안 됐는데 예. 수사는 하고 있으니까. 수사는 하고 있으니까. 게다가 자신이 검찰총장 하면서 영전시키고 이게 꾸렸던 투수통들이 이번에 다 좌천됐잖아요. 예. 불안하죠. 사람이라는 거는. 그래서 빨리 결정 못하고 6말 뭐 7초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본인의 리스크도 있는 것이고 뭐 최 기자님도 들어봤겠습니다만 또 뭐 윤석열 엑스파일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이제는 식구들 문제는 사실은 뭐 장모가 벌인 사건을 내가 왜 책임지냐. 거기에 내가 무슨 관여를 해가지고 영향을 끼쳤달지. 예. 영향을 미쳤으면 모르겠지만 면자제도 아니고 뭐 그렇게 빠져나간다고 쳐도 본인 문제가 걸려 있으면 또 이게 좀 머리 아파지잖아요. 이게 자신은 공정, 뭐 정명, 그렇죠. 뭐 정의, 예. 그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을 휘두르는 뭐 이런 걸로 지금 국민들 지지를 받고 있는데 그 엑스파일의 그 윤석열 본인의 어떤 공정성에 논란이 될 만한 것이 있더라라는 뭐 얘기가 있는 거죠. 그런 것도 나올 수도 있는 문제고. 근데 예. 대선 판때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 옷을 모두 대중 앞에서 발가벗고 뛰어드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이명박
박근혜 음. 치열하게 붙었었잖아요. 예. 별을 몇 개 다 나왔지 않습니까? 시간 지나니까 양쪽 했던 말이 다 맞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다들 음모론이라 그러고 말도 예.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이게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빨리 입당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당내 경선에서 검증을 일단 거기서 한번 받는 거예요. 당내 경선에서 원희룡, 홍준표 그럼요. 경쟁자들이 아니 근데 당내 경선은 검증 2단계예요. 들어가자마자 1단계 검증을 받을 거예요. 아 그렇겠네. 네. 특히 예. 지금 만일 국민의힘이 들어가면 당내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홍준표 의원 거기는 검사 선배거든 또. 가만히 예. 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예. 홍준표 의원이 윤 전 총장보다 훨씬 정부적 판단이 잘 되죠. 언론 플레이 훨씬 더 잘합니다. 훨씬 더 선배고. 예. 계속 견제한다. 어? 지금 상황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첫 번째 검증이 그때 있는 것이고 음. 경선에 들어가면 그게 두 번째 검증이에요. 본선에 가면 세 번째 검증이에요. 그 한 번도 검증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8개월, 7개월 안에 세 번이나 검증을 받아야 된다. 그것도 본인은 스스로가 두렵고 리스크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늦추는 거지. 검증을 최대한 늦게 받겠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윤 전 총장이 굉장히 복잡할 것이다. 이런 모든 것을 다 고려하고 김종인 전 위원장이 한 2달 전부터 그런 윤석열이 시기를 놓친 것 같다는 그럼요. 그런 뉘앙스를 계속 풍기는 건가요? 5월 달에 등판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는 예. 선택할 수 있을 때 빠르게 선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것이고. 근데 이게 지금 그때 상황하고 사실 재보궐선거하고는 약간 좀 다른 게 안철수는 그래도 같이 오세훈과 상승작용을 벌이면서 이렇게 쭉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안철수의 지지율이 빠지지 않고 오세훈이 페이스메이커를 하다가 오세훈이 이제 제쳐버린 그런 건데 윤석열이 생각보다 빨리 지지율이 빠진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거는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한동안 윤석열의 지지율을 쭉 가지고 가다가 11월, 12월이나 내년 초까지는 그런 상황이 되다가 어떤 누구나 막대기만 꽂으면 우리 국민의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그런 어떤 자신감이 정말 붙었을 때 그때 무슨 뭐 비장의 카드를 내놓는다 할지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아니 지지율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게? 지지율은 내 마음대로 되지 윤석열 않는다. 지지율을 이렇게 유지하고 그게 마음대로 돼요? 이낙연 의원 지지율이 네. 20%대 중반을 치고 가다가 마음으로 뚝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이 그거 떨어뜨리고 싶어서 떨어뜨렸습니까? 본인의 실수 때문에 떨어진 건데. 그렇죠. 사면론 하나에 예. 떨어졌지. 예. 반기문도 마찬가지예요. 그 높은 지지율 누가 까먹었습니까? 스스로가 까먹었지.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대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정치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게 국민들 여론조사하면 제일 신뢰하지 않는 집단은 무조건 정치권이에요. 1등입니다. 1등. 예. 언론은 한 2등쯤 할 거예요. 불신하는 예. 집단. 요거 상박하고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정치권 밖에 있는 인물은 늘 지지율이 높아요. 음. 반기문, 안철수, 윤석열. 아, 역으로 보면 또 그러네. 밖에 있으면 높을 수밖에 없어요. 문국현 이런 사람들. 근데 맞아, 그랬어. 예. 들어오면 빠집니다. 안철수의 생각 있을 때도 안철수 그렇지. 지금보다 그렇지, 맞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윤석열보다 훨씬 높았어요. 40% 50% 그랬을 것 같아. 예. 네, 그래서 그때 기억이. 본격적으로 들어왔을 때 그럼 윤석열 지지율이 지금처럼 유지가 되겠느냐 정치판에 들어왔을 때. 이거는 흙탕물이거든. 그런 흑탄물이죠. 같이 뒹구는 거예요. 이정투가 되는 거예요. 예. 두 번째, 서서히 말실수를 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전원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국민한테 넘어가니까 예. 말실수를 하더라도 예. 전원자가 한번 포장해갖고 언론한테 전달해줘요. 두 번째 언론에서 2차로 포장해서 국민들한테 전달해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말실수가 안 나옵니다. 네. 근데 최근에 김대중 지평선? 센터 가서 실수했죠. 박명록. 지평선을 열고 예. 지평선에다가 성찰에다가 이거 그 통찰 지평을 열고 뭐 통찰 이거를 단어 선택을 잘못했죠. 예. 그런 것들이 음. 직접 나와서 이제 워딩으로 그런 실수가 나오면 음. 실망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지지율은 스스로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야권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윤석열의 대안으로 지금 사실은 근데 보면 홍준표는 한번 해봤고 원희룡이나 유승민은 지지율이 낮고 그래서 뭔가 좀 다른 제3의 카드를 또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김용민 평론가 같은 경우는 오세훈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오세훈 카드 살아있죠. 그렇죠. 예.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금 저는 다 카드가 살아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후보로 자강해도 이길 수 있다는 판단이 섰을 것이고, 근데 혹시 뭐 정치를 모르니까 네. 윤석열 카드는 남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걸 뭐 버릴 이유는 없지. 근데 윤석열이 네. 등판을 안 하니까 불안불안하니까 예. 뭐 최재형 얘기가 쓱 나오는 거거든요. 어. 당신 없어도 여기 최재형이라는 좋은 카드가 있다. 최재형. 예. 뭐 그리고 후보도 뭐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좋은 거니까. 근데 제가 이슈 오도독에 지방선거 전에 계속 출연해서 예. 서울 판때기는 무조건 민주당이 이긴다. 그때 그 4개월 전에 네. 그 잘못된 예측이었어요. 잘못된 예측이었죠. 예, 지금 한번 근데 사과 제가 반성하시고. 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예.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한 달은 예. 1년하고 똑같다, 10년하고 똑같다 그 말도 했어요. 아, 그 그게 얘기했죠. 예. 여론조사 했을 때 LH 터지기 전에는 계속 박영선이 이겼어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사실 한 달만 LH가 터져버렸거든. 예. 그걸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8개월 남았잖아요, 선거가. 예. 어떻게 된지 몰라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제가 여기서 이제 민주당의 고민 중에서 민주당 쪽 사람들이랄지 언론에서 잘 이야기하지 않는 제 나름의 분석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게 뭐 이른바 조국 사태 때문에 그 4.7 재보궐선거 졌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난 8월에 임대차 3법 개정을 했죠. 예. 제정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 이른바 조국 사태는 2019년에 난 것이고 2020년에 총선을 해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새로 생긴 게 임대차 3법인데, 임대차 3법은 마치 이런 거예요. 판사한테, 제가 어떤 아주 유명한 판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자기가 판결을 내리고 나면 그 유죄를 받은 사람도 불만에 가득 차고, 그 다음에 원고 측도 불만에 가득 찬다는 거예요. 민사건 형사건 다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쪽은 더 이겼어야 되는데, 아니면 나쁜 놈이 더 형벌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그래서 형벌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불만이고, 그리고 형벌을 더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판사가 불만인 거예요. 그래서 90%가 자기 판결에 불만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근데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이 판사의 딜레마처럼 집 소유주들도 굉장히 불만이고, 예. 이사를 억지로 해야 됐던 사람들도 굉장히 불만이에요. 그래서 80% 90%가 불만이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임대차 3법 때문에 앞으로 계속 전월세를 이사를 해야 돼. 네. 이게 내년 선거까지 계속 그래. 이 새로운 변수가 생긴 거지. 부동산에서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어떤 대립 사이에서 민주당이 무주택자들 편에 서서 어떤 상당한 많은 정치적인 이득을 봤다면,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그 지형이 구조적으로 무너졌다. 그러니까 예. 그 임대차 3법뿐만 아니고 예.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총체적으로 다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백약이 무효라는 예. 거예요. 이게 지금 상황이. 뭐 이게 예. 가장 중요한 거는 노무현 정부 때도 부동산 정책을 실패했다고 얘기했는데 그때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사람들이 이번에 또 설계했거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고, 이런 저런 부동산 정책 때문에 이게 폭발 직전에 있었는데 LH가 거기에다가 기름을 확 부어버린 거거든요. 부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빵 예. 터진 건데 조국 얘기를 그럼 왜 나오냐 민주당에서. 그 어떤 선거도요, 대패하면은 희생양을 찾습니다. 이거는 예. 진보 정당이나 보수 정당이나 마찬가지예요.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졌어. 희생양을 찾는데 이번에는 조국이었고, 그렇죠. 2012년 총선에서는 김용민이었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다 졌다고. 어? 예. 정치 시인한테 몰아붙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느 정당이나 다 그런 겁니다. 예. 뭐 지난번 180석 이번에 총선에 졌을 때는 당시 자유한국당인가요? 그거 막말 몇 번 한 사람들, 그렇죠. 그 사람들한테 다 몰아붙인 거고, 다들 희생양을 삼아요. 희생양을 내세웁니다. 그게 이번에 조국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 선거 패배는 선거 패배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간단해요.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지난번 총선에 어떻게 이긴 것 같아요? 예. 민주당이. 결국은 코로나입니다.
결국은 코로나였다고. 예. 그때 선거 한 달 전만 해도 마스크 대란 때문에 민주당 어렵다 그랬어요. 근데 3주 전부터 마스크 대란이 싹 없어지면서 외신에서 한국 방역 잘한다고 극찬했거든. 그렇죠. 이게 예. 싹 넘어간 거예요. 근데 184하고 180대 100 했다고 민주당이 압승한 거 아니야. 퍼센트 차이 얼마 안 났다고. 예.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 작용이 있겠습니다. 어쨌든 코로나가 제일 큰 거예요. 이번에도 조중동이 계속해서 코로나 이거 백신 불신 계속 자극하고 맞지 마라 그러다 어느 순간 확 바뀌었죠. 맞읍시다. 그것도 바로 코로나에 대한 위기감이 온 겁니다. 지금 우리 정부의 목표는 11월이잖아요. 예. 전체 면역 달성한다는 거. 그런데 언론에서 계속해서 코로나 백신의 불신을 조장하면서 맨 처음에는 90% 이상 맞겠다고 했었는데 뚝뚝뚝 떨어져가 60% 50%밖에 안 된 거예요. 예약률이 맞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 그게 언론에서 불신 조장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11월에 전체 면역이 되는 게 아니고 예. 1월쯤에 가서 전체 면역이 된다고. 안 맞으려고 그러니까 늦게 그렇죠. 되겠죠. 그렇죠. 예. 근데 1월 달에 가서 면역돼가고 그때부터 마스크를 벗어. 막 연말 연시 분위기에서 예. 파티도 하고 친구들도 이제 막 만나. 예. 거리 제한도 안 두고 인원 제한도 안 두고 진짜 오랜만에 만나서 막 파티 분위기 다 날 거 아니에요? 근데 대선은 3월 달인데? 예. 그럼 지겠다 이거. 어. 라고 조중동에서 판단해서 그러면 이걸 땡기자 더 빨리. 그렇게 해서 조중동이 확 스탠스 바꿔서 빨리 맞자고 난리치는 거예요. 아예 차라리 다른 거 없어요. 페스티벌 무드를 좀 땡기자는 그게 거지. 사실은 이게 네타냐후도 빨리 마스크 벗게 하려고 했던 것도 본인들 총선 때문에 그랬었거든. 야. 이스라엘도. 예. 그래서 지금 예. 원래 우리 목표가 6월 달에 1,300만 접종이었는데 예. 지금 한 1,500만까지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럼 11월보다 더 땡겨지는 거지. 그런 몫을 하고 있는 것도 그것도 바로 이 코로나 때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코로나를 정말 얼마나 마지막까지 잘 이 정부가 방어하면서 그동안 2년 동안 고생했던 자영업자들의 마음을 다독이느냐. 이게 첫 번째예요. 경제가 회복되느냐? 그럼요. 예. 지금 경제 지표는 아주 좋잖아요. 아주 경제 좋습니다. 전문가니까 잘 아실 예, 거 아닙니까? 예. 그 어떤 정부보다 지금 경제 지표 좋아요. 그 어떤 국가보다 좋아요. 내수만 이제 조금만 살아남으면 빙고. 돼요. 예. 그래서 이거 플러스 예.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이번에는 반드시 보편으로 해줘야 된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국민의힘에서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막아야겠죠, 그거를.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예. 이낙연 대표 체제에서는 2차, 3차, 4차 전부 다 선별로 지급했잖아요. 예. 그게 이제 경쟁자인 이재명이 보편을 계속 주장하기 때문에 차별화를 좀 하려고 그랬지. 근데 예. 결국은 선거 패배 원인 중에 그것도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당 대표도 송영길 대표도 예. 보편을 지급하자는 생각이니까 당연히 지급해야 된다. 그래서 내수를 좀 살려야 된다. 그리고 진짜 코로나가 좀 안정되고 지금 백신 많이 맞아가면 이제는 코로나 핑계 될 수도 없으니까 예. 1차 때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통계로 다 나왔는데 이제 부정하면 안 된다. 그럼 언제 지급하느냐? 추석 전. 추석 전에. 예. 지금 또 대체 휴일을 한다면서요. 그쵸. 예. 대체 휴일을 해가지고 소비 진짜 하라고 만들어 놓고는 선별로 지급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당연히 보편으로 지급하고 돈 많이 쓰게 해야지. 예. 그리고 예. 설전 2번 지급.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나. 2번이죠. 그리고 대통령이 예. 약속했잖아요. 코로나가 끝이 나면 예. 위로금 차원으로 할 수 있다고 약속을 지켜야지. 그럼 설이 언젠데요? 1월 달 아닙니까? 아니, 근데 이거는 경제는 저는 계속 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는 뭐 시장이 살아나고 있어서 살아는 나는데 이런 또 이제 상반된 면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백신은 이꼴 경제인데. 그럼요. 백신과 부동산이 있었을 때 부동산은 금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이주열 총재가 금리를 올리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잖아요. 올릴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게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금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이게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는 50% 60%인데 대통령 선거는 80% 가까이 투표를 하잖아요. 그렇죠. 거의 모든 국민들이 투표한다고 보면 되겠죠. 예. 근데 이 금리 문제나 이런 것들은 그 대부분 투표를 하는 그 일반 민중들이나 중도층한테 큰 영향은 안 미쳐요. 금리를 올리고 내렸다고 해서 찍고 안 찍고 할 수 아니 없는 집값이 거거든요.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안 갖고 있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계급 투표를 안 하잖아요.
그리고 계급 투표를 안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게 뭐 큰 작용은 하지 않는다. 다만 내 몸에 와닿는 민생 정책들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민주당이 이길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리는데 예. 그 민생 정책을 후보표 민주당 후보표 민생 입법 개혁을 9월 국회, 10월 국회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연말 가면은 다음 세 때문에 안 되는 거 세제 이런 것 때문에 예.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대선 경선 연기를 주장하는 것은 굉장한 패착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국민의힘은 젊은 정치 국회의원 경험도 없는 젊은 30대 정치인이 당대표가 되면서 정권 교체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개혁에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민주당은 경선 연기. 결국은 예. 후보 유불리 따라서 경선 연기하는 거지 무슨 코로나니 흥행이니 이건 다 핑계잖아요. 그렇죠. 그 국민들이 예. 모르겠습니까? 예. 그럼 민주당은 결국은 밥그릇 싸움 하네라고 하면 지지율은 정체나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말고 있는 대로 지금의 룰이 있는 대로 해가지고 예. 9월에 후보가 뽑히잖아요. 예. 그러면 당 대표도 뒤로 빠져, 청와대도 뒤로 빠져. 후보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 180석이라 무기가 있잖아요. 국민들이 좋아할 만한 개혁 입법을 정기국회에서 빵빵빵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기득권들, 국민의힘, 민주당에서도 기득권들이 반대했던 법안들을 민주당의 후보가 앞장서서 국민들의 도움되는 개혁을 해서 여러분들 곁에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경선 흥행보다 그게 나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것이 가장 큰 민주당의 아킬레스 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체적으로 보면 지금 사실은 최경련의 최강시사 하면서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약간 분열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뭐 지금은 뭐 경선 그러면 전이니까. 이 분열돼 있는 상황에서 어떤 단결된 모습으로 가령 지금 많이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재명과 이낙연, 정세균이. 근데 경선 연기까지 주장을 하면서 이제 제 3의 카드까지 뭐 막 모색하네, 이광재 어쩌고 저쩌고 쭉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이 상황에서 그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단결된 모습으로 확 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 추미애 전 장관이 이제 대통령에 나올 것이다. 선거 전에. 예. 제가 봤을 때는 120% 나온다고 보고요. 아, 추미애 장관은. 예. 예. 근데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나오면 윤석열이 뜨니까 나오면 안 된다. 그렇게 말 많이 하잖아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근데 반대로 지금 이재명 1등이잖아요. 그럼 솔직히 연기한다고 해도 뒤집어지지 않아요. 뒤집어지겠습니까? 뒤집어지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아니, 예. 최 기자 어떻게 해? 뒤집어질 것 같아요? 2달 연기해서? 나는 이 말에는 대답 안 하겠습니다. 자, 1등을 하니까 지금 예. 상황에서 그럼 얘기합시다. 예. 이재명이 윤석열을 이제는 후보가 이제 정식으로 되고 하면 예. 공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선 후보가 되든 뭐 어떻게 되든. 예. 근데 직접적으로 여당의 1등 후보가 야당의 1등 후보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기가 껄끄러워요. 국민들도 보기 안 좋고. 그렇죠. 근데 누군가는 해줘야 돼. 근데 5% 3% 후보들이 공격하는 건 효과가 없어. 그럴 때 추미애가 나와서 대신 공격해주면 이재명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죠. 아, 그래서 국민의힘 어떻게 보면 윤석열 말고 군소 후보들이 이재명을 공격하는 것도 이런 건가? 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역으로? 그다가 뭐 추 장관이 윤석열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뭐 그런 거 되는 것이고 아까 최 기자님 얘기한 예. 이게 분열되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추미애 전 장관은 중도층한테는 비호감으로 찍혀 있어요 지금. 비호감이 윤석열보다 더 높아. 맞아요. 네. 예. 비호감 1등이 추미애고 2등이 윤석열이잖아요. 예. 더 높은 시점. 그런데 민주당 핵심 코어 지지층한테는 1등입니다. 박수 받고 있다고.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후보로 나와가지고 경선 레이스를 띄워주면 이게 집토끼들이 도망갈 집토끼들이 단도리가 쳐져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으쌰으쌰가 되는 거지. 이렇게 으쌰으쌰 해야 그런 된다. 효과가 있는 그거구나. 거예요. 그래서 추 장관 나와줘야 되는 거고 1등을 달리고 있는 이재명 입장도 좋은 거고 또 제가 아까 이 후보표 민생 개혁 입법을 해야 된다. 9월달에 10월달에 예. 그 이야기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이재명 지사가 1등이니까 예. 이재명이 제일
강하게 주장하는 게 수술실 CCTV잖아요. 네. 국회의원 300만 원 2번이나 편지 보냈잖아. 예. 국민들도 다 알아. 아 이거 이재명이 제일 열심히 하려고 그런다는 거. 그리고 경기도에서 지금 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예. 어? 그런데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특히 반대해서 안 되네. 국민의 80%가 여론조사 80% 찬성이잖아요. 예.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준석이라는 새로운 젊은 당대표가 왔어. 아 찬성해 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준석 좀 더 봐야 대표가 된다. 예. 올라오자마자 반대했어요. 조금 더 봐야 된다. 뭘 좀 더 봅니까? 이거 7년이나 논의한 건데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7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인데 뭘 좀 더 논의해봐. 그건 안 하겠다는 말에 똑같은 거지. 두 번째는 이준석 대표가 명분으로 삼았던 거 수술실 내에 CCTV 설치하면 의사들이 더 적극적인 수술을 할 수 없다. 예. 위축될 것이다. 예. 이거 전형적인 의사들의 논리예요. 의사들의 논리 똑같은 말을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정말 공략하기 좋은 포인트입니다. 이거. 새로운 당대표 개혁과 변화를 위한 당대표가 기존 한다더니. 기득권들을 옹호하고 있네? 왜? 동생이 의사여서 그런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국민의힘 반대,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반대해가지고 통과를 못했다. 180석이나 갖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CCTV를 통과 못했는데 이재명이라는 후보가 딱 오더니 여러분 제가 앞장서서 통과시켜버렸다. 그럼 박수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 법안들을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차근차근 하면 역전의 가능성이 있다. 지금 사실 뒤지고 있으니까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준석의 어떤 기회, 이준석이 국민의힘에 주는 선작용도 굉장히 많았지만 리스크가 조금씩 보이고 있는 게 오늘 한기호 사무총장 임명했잖아요. 예. 한기호 임명했고 그다음에 김도욱 정책위 의장 임명했는데 한기호 의원 같은 경우는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에 좌파 색출 하자라고 했고 5.16 쿠데타를 현행법상 쿠데타지만 결론적으로 나중에 가면 구국의 혁명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 보도 나온 거 보면 권성동, 권영세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구애를 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권영세 같은 경우는 3번이나 찾아갔다는 거잖아요. 이준석이. 이게 지금 당대표가 이준석이 된 다음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인선은 결국은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인데 상대적으로 김도읍 의원도 좀 강성의 이미지가 있고 한기호 의원은 지금 군장성 출신의 이 굉장히 좀 강경한 우파의 이 이미지를 가지고 가면 본인이 원래 이준석이 생각했던 그리고 국민의힘이 주장해왔던 중도, 실용, 통합 이거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먼 인사가 돼버렸잖아요. 저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예. 원내대표 김기현 오늘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만 예. 상당히 강성적으로 발언했어요. 예. 또 원내대표가 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강성이었어요. 강성이었죠. 예. 신임 정책위 의장도 강성, 원내대표도 강성, 사무총장도 강성, 최고위원회 정미경, 조수진, 김재원 다 강성이에요. 그렇더라고요. 거기는 종편이 나온 스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예. 이준석 대표가 됐을 때 그 바라던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는 정권 교체를 못 한다. 지금처럼 해서는 예. 큰 선거 4번 연속 진 이유 그거 한번 복귀해 보라고요. 황교안, 나경원 투톱 체제 민주당 박수 쳤어요. 저렇게 가서 맨날 장애투쟁하고 머리 깎고 너무 좋은 거지. 잘하고 있다. 그럼요. 계속해. 예. 솔직히 민주당은 지금 황교안 전 대표 빨리 복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래 강성 일변 임지도 가면 예. 결국은 태극기 부대만 지지하는 거지. 중도층한테 밀리거든요. 근데 이준석이라는 사람한테 열광한 이유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뭔가 혁신과 쇄신의 이미지가 그럼요. 있거든 이준석이. 예. 조금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는데 뭐 앞으로 좀 봐야겠습니다만 저는 한두 달은 이준석 바람은 계속 탄다고 봐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대변인단들 뭐 토론 배틀 있잖아요. 예. 저거 이거 흥행 성공한다고 봅니다. 그렇겠죠. 성공할 아무래도 거예요. 유튜브로 또 중계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탄력 받을 거예요. 예. 계속 탄력 받을 건데 이제 그 이준석 리스크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당내에서 문제를 이게 당 대표는 당내 문제에 대해서 뭐 갈등 같은 거 조정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걸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강성 일변도로
지도부를 꾸렸는데 그렇죠. 그거 네. 한번 좀 봐야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당 대표는 있는데 이렇게 지도부가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 뜻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집단 지도 체제가 아니고 예. 단일성 지도 체제니까 이 대표한테 힘이 상당히 있는 거는 맞죠. 다만 첫 번째 최고회의에서 김재원 의원이 바로 탁 견제고 날렸잖아요. 세게. 예. 뭐 그런 것처럼 대표가 왼쪽으로 갑시다 했는데 다 이렇게 견제하고 이러면은 시끄럽잖아요, 당이. 그렇죠. 당이 시끄러운 거 우리 국민은 좋아하지 않아요. 옛날에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에 문재인 당대표였었죠. 예.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호남 중진들 당대표 계속 흔들고 뭐 공갈 발언했다고 카메라 인데서 일어나서 뛰쳐나가고 나간다고 붙잡고 기억난다. 끝나니까 노래 부르고 그 뭐예요 그게? 그런 거 좋아합니까? 국민들이? 근데 새정치민주연합 지지 바닥이었죠. 당은 일사불란해야지 시끄러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인기 있고 180석 얻고 이럴 때 이해찬 체제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일사불란하게 확 움직였으니까 잡음 안 나고. 근데 지금 봐요. 지금 뭐 대표 따로, 초선 따로, 뭐 조국 욕한 사람 있다가, 옹호한 사람이 있다가, 예. 완전히 뭐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 당은.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는 송영길 당대표 체제 민주당도 리스크가 상당히 있는 거 아니에요? 있죠. 그래서 예. 이번 당 대표는 본인이 돋보이려고 하면 안 돼요. 후보를 돋보이게 해야지.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똑같아요. 근데 이번에 송영길 당 대표 원내대표 교섭 연설에서 단체 연설. 예. 누구나 집. 자기 얘기를 했죠. 자기 얘기. 그런 얘기도 후보한테 하라고 해요. 이해가 안 돼. 왜 자기가 돋보이려고 하지? 지금 같은 경우에도 그러네. 빨리 대선 맞네. 기획단을 꾸려서 대표는 뒤로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후보 중심으로 후보가 우쩌우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자꾸 본인이 나오습니까? 본인은 킹메이커가 돼야지 킹이 그러면. 되려고 스타가 되려고 하면 안 되죠. 지금은. 안 된다. 지금의 상황은 네. 특히나 그러니까 그렇다. 내가 예를 들어서 예. 내가 정말 좋은 정책을 갖고 내가 아이디어로 만들어냈다. 이것도 후보 당신이 하세요. 어. 당신이 만든 걸로. 이럴 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자들로 치면 특종을 가지고 있다 특종을 이렇게 슬그머니 그렇지. 앵커한테 쭉 주는 네. 그런 식이네. 그게 선당후사한 거지. 그렇구나.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송영길 대표도 그렇고 둘 다 어떤 스타 출신들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리스크가 좀 있을 있는 수 거죠. 있다는 거네. 예. 그 공천 자격 시험 같은 경우도 그렇게 보면은 당내 반발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공천 자격 시험을 뭐 어떻게 보겠다는 겁니까? 한국사 볼 겁니까? 대한민국 정치사 볼 거예요? 예. 뭘 어떻게 본다는 얘기입니까? 뭐 엑셀은 할 줄 알아야 된다. 예. 엑셀 못하면 정치 못합니까? 아까 그거 가지고 이제 제작진 PD랑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 입장은 엑셀은 좀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예. 엑셀을 못한다고 이제 정치를 못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예. 그러니까 네. 그것도 시끄러울 거라고요. 뭐 지금은 뭐 이렇게 했지만 예. 공천은 전쟁이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시지만 공천 파동 겪었을 때 예. 당사 와서 들어눕고 옷 벗고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네. 뭐 머리 깎고 죽는다 그러고 예. 그랬는데 시험 쳐서 떨어지면 공천 안 주겠다. 처음엔 투덜투덜 하겠죠. 그리고 시험 치겠지. 만약에 정말 떨어져서 공천 안 준다 그래봐요. 난리 날걸요 그거. 그다음 현직들 유력 주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래, 지금은 예. 자격 시험을 도입하겠다고 했을 때 예. 중진들이나 대부분들 혹은 지금 뭐 지자체 뭐 장으로 있거나 예. 혹은 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되겠어? 하고 좀 애써 무시하는. 지금 그럴 거예요. 근데 현실로 다가오면 굉장히 시끄러질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서 선거 현장에서 뛴 사람들은 아직도 한국의 선거는 악수 많이 하고 조기 그럼요. 축구에 많이 가는 사람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긴 할 자, 겁니다. 이게 예. 잘 봐요.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뜨면서 제일 불안한 사람은 누굴까요? 그 중진들? 아니지 김성한 의원이 제일 불안하겠죠. 아, 그 지역구. 그러네. 어? 예. 아, 큰일 났네. 다음 총선 때 내가 이준석한테 지겠네. 이런 생각 밤에 잠이 안 올 걸 요즘? 100%. 그럼요. 예. 은평. 예. 은평이 아니고 저 노원인데. 예. 근데 이 보세요. 이준석 대표는 밭 가는 것보다 이 공중전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인지도 쌓고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그랬죠. 근데 김 의원 같은 경우는 구청장 출신으로 바닥을 다졌어. 자, 이 누가 이길까 재밌지 않을까 여러분? 재밌겠지. 예? 그렇구나.
그것도 이제 실제 선거에 가보면 그럼요.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냥 지역구를 계속 다졌던 악수하고 지역구 현안을 챙겼던 정치인과 고공전 펼쳤던 정치인은 다를 수 있다. 홍준표 동대문에서 예. 홍준표 의원은 이 고공전이죠. 누구나 다 알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당시 민병두라는 사람은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바닥을 다졌잖아. 결국은 누가 이겼습니까? 모든 사람의 예상을 깨고 민병두가 이겼어요. 선거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이 뭐 권리당원이 한 100만 명이나 그러고 국민의힘은 그것보다 훨씬 작잖아요. 작죠, 네. 한 20만 명 정도인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조직이 이쪽이 아무리 세다고 하더라도 사실 재보궐선거 결과를 보면 그러면 이 바람이었단 말이지. 바람이죠. 예. 근데 이제 대통령 선거도 사실은 분명히 바람일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의 바람은 그 윤석열 바람과 이준석 바람이 아직 불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냥 조직은 바람을 이길 수 없죠. 조직은 바람을 이길 수 없고 그 바람이 방향을 바꾸든 뭐 잠잠하게 하든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를 민주당에서는 뭐 이동학 뭐 얼굴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렇게 해서 도도히 흘러가는 민심을 못 잡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완전, 아마추어 같은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저기 예. 젊은 정치 뛴다고 여기 같은 젊은 사람 같이 뜹니까? 그게 따라하는 거지 아류지? 예? 마지막으로 아니 어떻게? 버니 샌더스가 80 넘은 그 양반이 예? 나이로만 따지면 그 젊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생각과 사고가 젊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예. 춤춰야 돼? 막? 춤춰서도 안 돼요. 지금 민주당의 다른 후보들이 예. 2등, 3등, 4등, 5등 후보들이 부캐릭터 만든다고 춤추고 예. 노래하고 게임하고 다 헛짓거립니다 그거. 그렇죠. 그죠? 하지 마. 그런 거 좀 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지지율 올라오지 않아요. 뭐 해야 됩니까? 뭐라도 해야 되니까 뭐 이해는 어쨌든 예. 도도히 흐르는 이 민심을 잡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또 예약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예약이 됐어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근의 이슈 오도독 이동형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